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보내면 좋겠더라고요. 콧줄을 끼우는데 그 콧줄 끼우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특히 이제 그 기도에다가 이제 관을 그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삽관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빨이 다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수액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콧줄 끼워 또 그 뭐죠? 그 에크모 돌려 그리고 또 막 혈액 투석해. 그러니까 온갖 그냥 환자한테 줄을 다 매달아 놓는데 사실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게 돈이 엄청나서 아마 죽기 직전에 모아놓은 돈을 거의 다 쓸 정도로 그때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회와 들레입니다. 이거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은요, 이제 그 체질로는, 특히 사체질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우리가 뭐 성격학이나 인간관계학 이런 거 공부할 때 MBTI나 뭐 사주 이런 거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근데 MBTI도 수입산이고 사주 명리도 수입산이죠. 그런데 사체질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여서 이거를 굳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엊그제 신문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그 이민 단속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군인을 2,000명 투입해가지고 진압하는 그런 기사가 이제 신문에 났었는데요. 모든 것은 보면 인과응보, 사필 규정, 그리고 이제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또 전개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청와대 이제 개방을 계속 하려나 중단하려나 해가지고 저도 그 청와대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거기가 굉장히 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또 그 주차하는 곳도 진짜 난리였어요. 그래서 거기 그 바로 앞에 그 청와대 사랑채라고 거기 주차를 하였는데 한 대기를 한 20분? 30분 정도 이제 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새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거기 이제 그렇게 그 관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제 좀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좀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새치기를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기억하고 살았으면은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저희 들레 오늘은 요걸 좀 주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요건데요. 요거 이제 제가 먹다가 이렇게 안 먹고 넣어놨는데 제가 요거 뒷면을 점점 잘 안 살펴보게 되네요. 이게 읽는 게 이제 너무 이제 눈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근데 봤더니 좀 그 과일 향, 저한테 맞지 않는 과일 향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이제 제가 먹던 거 좀 남겨놨어요. 들레도 주려고. 저가 먹는 건 들레도 먹고 들레가 먹는 건 저도 먹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료를 먹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료는 뜯고 나서도 한 1년, 2년, 1년 반 이렇게 계속 보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시라든지 요새 일본 그 지진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은데 그때 식량을 미리 비축을 해놓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 사료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적은 있어요. 네, 사료는 먹지 않습니다. 사료는 이제 간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에는 네, 맛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잘 먹죠. 저희 둘레가 사실은 식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아이스 종류예요. 저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 특별히 워낙 다 좋아하고 먹성이 좋은 편이어서. 그리고 요것도 좀 줄까요? 네, 요거는 이제 그 햄버거 회동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영상. 거기에서 그 파는 아이스 종류입니다. 네, 이렇게 흘릴까봐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놨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생 후반전, 특히 이제 뭐 노후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보내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죽음이 곧 죽음에 관련된 의료가 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못 죽죠. 죽을만 하면 또 병원에 이제 상급병원에 가서 또 살려놓고 또 죽을만 하면은 또 상급병원에 가서 이제 또 살아서 돌아오는데 그 산다는 게 진짜 사는 거라기보다는 연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밥도 못 먹고 뭐 혼자 이제 화장실 못 가고 화장실은 그렇다 치고 혼자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콧줄을 끼우는데 그 콧줄 끼우는 게 환자 입장에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특히 이제 그 기도에다가 이제 관을 그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삽관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빨이 다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그리고 또 각종 뭐 다 쓰죠. 수액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콧줄 끼워 또 그 뭐죠? 그 에크모 돌려. 그리고 또 막 혈액 투석해. 그러니까 온갖 그냥 환자한테 줄을 다 매달아 놓는데 사실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게 돈이 엄청나서 아마 죽기 직전에 모아놓은 돈을 거기다 다 쓸 정도로 그때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반려동물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자연사죠, 거의.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곡기를 끊는데 막 반려동물한테 이거 막 관을 끼워가지고 콧줄을 끼워가지고 막 영양분을 넣어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죽음이 사실은 우리 인간 환자 입장에서도 좋은 점인데 억지로 그렇게 연명하는 것은 사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그 배금주의 좀 그게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 뭐 장차관급이나 또 이제 그 공공기관에 그다음에 그런 장들을 추천하는 국민 추천 기관이잖아요. 그때도 좀 그런 거에 의지가 있는 분이 임명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연명치료, 그러니까 병원에 배를 불리기 위한 연명치료 뭐 이런 거. 근데 뭐 거기엔 또 여러 가지 다 이권이 개입됐으니까 꼭 병원이나 이제 병원만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환자 입장으로 우리 보호자 입장으로 좀 그렇게 개선이 되면은 좋겠고 반려동물 마지막에 생 마감하듯이 그렇게 인간도 자연스럽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좀 문화가 좀 이렇게 펼쳐지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를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사료 급식은 최소한으로 합니다.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이거 지난번에 줬던 거죠? 많이 먹었어요. 또 2개 넣고
네, 말씀드린 대로 체질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제 여기를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걸 우리가 양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런 어떤 그 카테고리인데요. 요쪽 요 두 개, 여기가 이제 그 양이고요. 양중, 음중,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밝음, 빛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양으로 시작되는 이제 것이라서 여긴 태양이고 이제 소음인데요. 이 태양과 소음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쪽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조준희 사체질 연구소에서는 그 전문 그 용어가 있습니다. 텐더 마인드 체질이라고 해요. 요 두 체질을. 그리고 이제 반대쪽. 이제 여기는 음에서 시작하거든요. 음중, 음중, 양중, 음인데요. 이 음에서 시작한다. 어둠에서 시작한다. 그 음이 어둠을 말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양이 밝음을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그 음에서 시작된 체질, 즉 소양인과 태음인을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는 터프 마인드 체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명명할 때 저쪽 체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제 텐더와 터프의 개념은 그 조준희 소장님이 그 서술하신 거에 보면은 미국의 그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죠. 그 윌리엄 제임스가 인간은 크게 텐더 마인드와 터프 마인드로 나뉜다라고 한 그 이론에서 이제 차용한 것이고요. 그것뿐 아니라 뭐 불교의 4대 이론, 지수화풍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그 의학이죠.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 물, 불, 흙, 공기, 그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칼 융이 말하는 또 네 가지 유형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양이는 이제 T, 사고형에 속하고요. thinking. 또 여기 이제 태음이는 감각형, sensing에 속하고요. 또 태양이는 그 융의 4대,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론에서는 직관형, intuition. 그 다음에 소음이는 feeling, 감정형. 이렇게 그거에도 대입이 되고 이제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융합이 되는 이론이고, 그것을 이제 체계화하고 학문화시킨 게 바로 이제 조준희 소장님이고요. 조준희 소장님의 이론을 우리가 사체질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실생활에서, 현실에서 식품 먹는 거를 진짜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먹는 걸 촬영하기는 너무 쑥스러우니까 저희 들레도 저랑 같은 이쪽 체질이에요. 이쪽 체질이라서 들레가 먹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 그러니까 텐더 마인드 체질과 터프 마인드 체질을 나누는 거는 우리의 이제 그 내장 기능의 차이는 성격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체질 차이로 보시면 되거든요. 성격 차이가 곧 체질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쪽 체질, 저쪽 체질, 텐더 마인드와 터프 마인드를 나누는 것은 바로 기준은 여기 간, 담, 심, 소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비위를 말하고요. 여기는 폐, 대장을 말하고, 여기는 신장, 방광을 말하는데, 요게 이제 항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냐.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친 게 이제 좋은 건 아니죠. 지나치면 항진이라고 하는데, 항진된 게 저쪽 체질이고요. 간, 담과 심, 소장이 저하된 것. 그러니까 부족한 거. 그래서 올려줘야 되는 게 이제 이쪽 체질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식사를 준비를 하죠. 간, 담 기능을 업 시켜주고 심장, 소장 기능을 업 시켜주는 것. 그래서 이제 이쪽 체질 같은 경우에 텐더 마인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심장, 소장을 이제 업 시켜주는 거, 업 시켜주는 게 이제 골드로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간, 담을 업 시켜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업 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보호해준다는 의미에서 여기가 골드, 여기가 골드인 그런 식품을 먹고요. 이제 우리가 이 목화토금수 내장 중에서 이제 여기 엄지가 이제 목에 해당하는데, 목이 여러 가지의 이제 것들을 다 포함하거든요. 간, 담은 뭐 근육이라든지 또 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눈을 중요시하는데, 얼굴에서 특히 눈이 중요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몸이 1000냥이라 그러면은 눈이 900냥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질을 감별할 때도 그 눈에 그 간이 항진인지 저하인지 이제 눈동자로 또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이거 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이제 사람의 심성을 볼 때, 그리고 특히 관상을 볼 때도 눈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눈은 또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다 그래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요 체질을 볼 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거 인간이 먹는 거를 개한테 주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할 때니 간이 너무 세서 그럴 경우도 있고 이제 재료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간은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줍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저쪽 체질은 이쪽 체질에도 유용해야 되고 저쪽 체질에도 유용한 정보여야죠.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게 이쪽 체질에 맞는 음식은 저쪽 체질엔 해롭고 저쪽 체질에 맞는 음식은 이쪽 체질에는 해롭기 때문에 물론 뭐 완전히 딱 100% 완전히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딱 나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정보가 이제 되실 것이고요. 저쪽 체질은 그러면 간담이 지나쳐서 문제고 심소장이 지나쳐서 문제잖아요. 그런 이거를 한방 용어로는 한의학에서는 실증이라고 하거든요. 실증, 항진증이기 때문에 저쪽 체질은 요거를 사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간담을 사해주는 음식, 그 다음에 이 심소장을 사해주는 음식. 요게 대표적인 게 이제 커피인데, 커피는요, 이쪽 체질에는 거의 이제 독극물 수준으로 해롭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커피 공화국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카페가 굉장히 많고 커피 산업이 이제 발달했고, 그 커피 전 세계에서 그 소비하는 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상위에 랭크 되는데,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저쪽 체질이 많기 때문에 70% 이상이기 때문에 저쪽 체질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식문화가 됐든 패션 문화가 됐든 주거 문화가 됐든 여러 문화를. 그래서 저쪽 체질 위주이기 때문에 저쪽 체질이 주가 되는 그 문화에서 죽어나가지 않도록 이쪽 체질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음식이 식품이 성격이 아주 센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센 게 바로 커피콩이고요. 뭐로 비유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골드고 얘는 이제 실버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올림픽 할 때 이런 메달이 있잖아요. 금메달도 있고 이제 이런 은메달도 있을 텐데요. 은메달이 10만 개, 10,000개, 100만 개 있어도 금메달 한 개를 못 쫓아가잖아요. 그만큼 파워풀한 게 바로 그 커피콩이고요. 이쪽 체질은 그렇게 커피를 계속 드시면 커피 드시는 것만큼 일주일씩 수명이 이제 내가 스스로 명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건 커피 산업이, 그러니까 그 자본력이, 돈의 힘이 무섭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면 죽지도 못한다니까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것이고요. 이게 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커피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다른 거 무슨 마약 중독이라든지 무슨 도박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을 막 뭐라고 하는데 커피 중독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 커피가 그 해악성으로 치면은 이제 금메달감이고 1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이게 쉽지 않은 게 그만큼 중독이 심하다.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저도 커피를 좋아했었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질병에 걸릴 것이고 또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질식을 한 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1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에는 그 반대 체질을 음식을 계속 먹었고, 그렇게 음식은 혈액은 한번 잘못 수혈하면 바로 이제 잘못되지만 음식은 그 기운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임계점에 달하면은 발병하거나 이제 암에 걸리거나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고작 11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도 예전에는 섭생을 잘못했으니까 이제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끊기 어려웠던 이제 식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커피예요.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만큼 중독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려도 저는 별로 이렇게 막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이게 이제 어디나 그래요. 우리가 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 영화도 있었는데, 그 신명이라고 오컬트 영화잖아요. 막 주술이 나오고. 근데 뭐 무속인이 됐든 무슨 심리상담가가 됐든 뭐 사주명리학자가 됐든 관상가가 됐든 뭐 다양한 뭐 의사가 됐든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르게 하는 사람, 진실되게 하는 사람, 사기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상대를 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직업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심지어 목회자도 잘못된 사람이 분명히 있고 반듯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업종에는 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비율이 근데 문제인 거죠. 잘못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병도요, 나을 사람과 낫지 않을 사람은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듣고 누구는 하루 만에 낫기도 하지만 누구는 평생에 걸려도 낫지 못하는 게, 나을 사람과 낫지 않을 사람도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몸에 안 좋아요.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제 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을 사람과 낫지 않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낫지 않을 사람은 몇 번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프니까 또 내 에너지도 낭비되니까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그 오컬트 영화를 봐서 그런지 저는 원래 이제 뭐 이쪽 체질이 이제 그 마음이 여리고 좀 소심하고 심장이 약하고 또 이제 간이 작고 간이 콩알만하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공포 영화를 못 봐요. 근데 이제 오컬트도 좀 무서운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파묘라든지 이제 이런 신명 정도는 이제 볼 정도가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그 안에도 논리가 있어서 논리적인 이유가 보일 때는 그게 또 그렇게 공포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귀신도요. 우리가 무슨 뭐 귀신을 뭐 있다 없다, 뭐 영혼의 세계가 있다 없다,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귀신도요. 똑같아요. 우리 사람의 그런 그 비유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귀신도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다 유유상종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쁜 귀신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와서 좋은 정보를 줬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로또 번호를 알려줘. 근데 그 귀신은 악한 귀신일 경우에는, 악한 영혼일 경우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엔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무슨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알고 봤더니 엑셀을 밟았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그 잠깐이지만 귀신에 홀렸다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을 조종해서 나쁜 결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좋은 귀신이 되고 좋은 영혼이 되고, 나쁜 삶을 살다가 죽으면 또 나쁜 귀신이 되고 나쁜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유유상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좋은 귀신은 좋은 사람한테 들러붙어서 좋은 귀신이 이 세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정보를 주고 싶어. 영혼이 됐는데 다 너무 이제 세상에 너무 잘 보여.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한테 알려주겠죠. 근데 뭐 내가 영혼이야, 나쁜 귀신이야. 그러면 또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서 또 나쁜 사람한테 가서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갑자기 막 최고의 막 어떤 지도자로 만들어줄게. 그러고서는 그 귀신이 원하는 바를 거기서 뽑아 먹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도 영혼도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최고의 지도자 되게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줘. 반드시 요구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로또 번호 알려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런 걸 해줘라는 반드시 그런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또 맞고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잘 살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최고 지도자에 올라서 죽을 때까지도 그리고 후세에도 역사가 오래 지나도 계속 추앙받고 존경받는 최고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대대손손 욕을 얻어 처먹는 그런 지도자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좋은 영혼이나 좋은 귀신한테 그런 재능을, 그런 영감을 받은 게 아니고 나쁜 귀신, 나쁜 영혼한테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그냥 다 유유상종이다. 그냥 그 인과응보고 그냥 사필귀정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 무슨 뭐 용한 무당 찾아가서 점을 보고 무슨 용한 사람 찾아가서 최면을 받고 막 전생을 상담을 하고 막 무슨 심리 상담,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최면을 받든 뭐 점을 보든 뭘 하든 다 어차피 돈이잖아요. 그들도 다 뭐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무료 봉사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돈인데 돈을 또 과도하게 요구를 하죠. 뭐 점 보는데 막 몇 억씩 받고 막 굿하는데 몇 억씩 받는다 그러면은 결국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돈으로 보느냐, 나를 인간으로 보느냐, 그것을 가리는 안목은 또 나한테 주어진 거라서 다 자기 책임이에요. 결국은 다 내 안에 정답이 있다. 내 안에 해답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너무 말씀이 길었죠? 제가 이제 들레랑은 원래 이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반찬이 필요하죠. 그래갖고 뭐 이런 것도 같이 먹고, 이런 것도 먹고, 뭐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고, 뭐 또 보여드렸죠. 이거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고, 제가 먹는 건 들레도 다 먹습니다. 근데 이제 들레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축한 음식들을 먹으면 그냥 온 방바닥이 다 이거 묻어가지고 제가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렇게 노령견을 돌보거나 노인을 돌볼 때요, 보호자 위주로 가야 해요. 보호자가 지치면 결국 못 돌봐요. 보호자가 힘이 있고 보호자가 여력이 있어야 노인도 돌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초고령견도 돌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방법을 자꾸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마른 식품, 마른 음식들을 주는 걸로 바꾼 거예요. 이런 것도 먹이거든요. 요것도요. 요것도 사실 기름이 좀 들어가요. 제가 기름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확인하시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준다고 해도 이게 다 이제 뭐 끈적끈적하고 또 그 물기가 있기 때문에, 축축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치우는 게 감당이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타협을 하고 그걸로 인한 무슨 좀 죄책감이라든지 자책감은 많이 가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계속 이렇게 밥을 먹여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인 돌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초고령견, 노령견 돌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보호자 위주로, 돌보는 사람 위주로 편안하게 최대한 그런 방법을 찾아서 돌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여드린 식품 중에는 사실은 이제 이쪽과 저쪽이 많이 섞인 식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에 이 고명으로 얹은 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 고명으로 얹은 거,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이 빨간 양념은 우리가 이 오장육부 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폐대장에 배속되는 그 식품으로 저는 보여요. 근데 얘가 사해주는 식품인지 보해주는 식품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쪽 체질은 여기 폐대장이랑 신장 방광이 실증이에요. 그러니까 항진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또 깎아줘야 되네. 그럴 때는 이게 사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얘도 사해줘야 되고 얘도 사해줘야 돼요. 이쪽 체질은. 근데 얘는 보해주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먹지를 않고, 뭐 아주 안 먹을 순 없죠. 우리나라 음식에 또 요게 많이들 들어가잖아요. 근데 최대한 줄여서 먹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요거를 이제 많이 먹어서 나타나는 증상은 이 폐대장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폐대장이 피부도 관할해요.
우리 뭐 기관지, 얼굴에서는 코를 말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뭐 코에 관련된 거, 비염이라든지 막 계속 막 코토파크라고 그러죠. 콧물 줄줄 나는 거, 그다음에 알레르기, 그다음에 피부에 생기는 각종 질환, 피부 트러블, 뭐 아토피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이 폐 대장을 내가 이쪽 체질인데 혹시 보호해주는 식품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진짜 수사관이 돼서 이번에 그 수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기소하는 거를 분리시켰잖아요.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계속 그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올려진 이 고명도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배속되는데, 얘도 이쪽 체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랑 얘는 먹지를 않고요. 여기에도 얘가 들어가죠. 이제 요 고명은 어디에나 들어가고, 여기 지금 요 두 가지 고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것만 말하는 거예요. 요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도 우리나라 오면 이거 굉장히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 중에서 배속이 되는데 그게 사해주는 거냐 보호해주는 거냐를 아시고 드셔야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